안녕하세요, 아인슈타인 이재입니다. 눈 건강은 물론 간 건강에도 좋은 음식, 바로 토마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여러분은 토마토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토마토 하면은 보통 심장, 혈관, 전립선에 좋다고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최근 연구들을 보면 토마토 속 라이코펜이 눈 건강은 물론 간 건강과도 깊은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흥미로운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토마토 하나와 눈과 간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를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이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눈 건강 이야기인데 왜 갑자기 간이 나올까요? 간이 안 좋아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황달, 그 신호가 눈이 노랗게 변하는 거죠. 이건 단순히 우연이 아니에요. 간은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를 총괄하는 대사 중심 기관입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지면 혈당 조절이 흐트러지고 지질이 몸에 쌓이면서 그 영향이 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간 대사장애는 백내장, 황반변성과 같은 노년성 안과 질환을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마토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라이코펜이 백내장, 황반변성, 광노화 같은 노화성 안질환과 관련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구건조증 완화 및 시신경 손상을 억제하여서 눈 건강에 탁월한 효능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토마토가 눈 건강에 좋은 이유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백내장과 라이코펜. 백내장은요, 수정체가 산화 스트레스를 받아서 점점 뿌옇게 변하는 질환이죠. 라이코펜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수정체의 산화적 손상을 방어하여 백내장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이미 백내장이 생겼더라도 백내장의 진행 속도를 더 늦춰준다고 합니다. 여러 동물 실험 연구에서 라이코펜을 투여했을 때 아무런 조치를 안 한 그룹은 100% 모두 수정체가 뿌옇게 변하는 백탁 현상, 이런 현상이 나타났지만 라이코펜을 투여한 그룹은 80%가 수정체의 그 투명함을 유지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 노년성 백내장 모델에서는 더 놀라운 효과를 보였는데요. 대조군은 83%가 심각한 단계로 진행되었지만 라이코펜을 투여한 그룹은 단 9%만 심각한 단계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황반변성과 라이코펜, 지아잔틴. 황반변성은 활성산소로 인한 망막 손상이 핵심 기전이에요. 눈 건강에 많이 알려진 지아잔틴과 라이코펜은 황반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황반을 보호하는 역할, 황반변성 예방 및 시력 저하 방지에 기여합니다. 실제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혈중 라이코펜과 지아잔틴 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황반변성 발생 위험이 낮았다 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즉, 라이코펜은 백내장뿐 아니라 황반변성 예방 관점에서도 의미 있는 성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광노화 억제 효과예요. 눈은 피부보다 빛에 훨씬 직접적으로 노출됩니다. 피부에는 선크림을 바를 수 있지만 눈에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라이코펜은 강한 빛으로 인한 광화 손상을 줄여서 눈의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통해 라이코펜을 섭취하는 것인데, 라이코펜을 섭취하면 강한 빛이나 유해 요인으로부터 황반을 보호하고 눈의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코펜을 먹는 항산화 차단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토마토를 먹었을 때 라이코펜이 가장 먼저 이동한 곳은 어딜까요? 바로 우리 몸의 중심기관인 간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간에 가장 먼저 축적되어 전신으로 이동합니다. 특히 간에 축적되는 라이코펜은 다른 기관 대비 약 1000배 넘게 축적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간 건강, 간암에도 효과가 있다는 논문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선된 대사 환경이 혈액을 통해 눈으로 전달되면서 백내장, 황반변성의 위험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려보니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우리의 눈과 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느껴지네요. 그러면 라이코펜은 토마토의 어디에 가장 많을까요? 정답은 껍질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분명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그럼 껍질이 두꺼운 토마토를 먹으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라이코펜 함량을 꼼꼼히 따져보시는 분들은 껍질이 두꺼운 품종을 찾게 되는데요. 이 조건에 가장 잘 맞는 토마토가 바로 로마 토마토입니다. 로마 토마토는 다른 품종에 비해 과육이 풍부하고 씨가 적은 것이 특징이며 지중해성 기후에서 자라 영양가와 당도가 높기로 유명합니다. 또한 껍질이 두꺼워서 라이코펜 함량이 일반 토마토보다 1.58배나 높습니다.
특히 유기농인 경우 라이코펜 함량이 1.2배, 완숙 토마토인 경우 1.3배 더 높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생과로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시판, 가공 제품 활용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토마토 자체만으로도 좋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이 로마 토마토는 특히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등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으면 영양소 흡수가 배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 로마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올리브 오일이 만나면 지방 조직이 많은 우리 몸 부위에서 더욱 강력하게 작용하는데요. 특히 항산화 및 항암 작용이 극대화되어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죠. 여기서 올리브 오일의 핵심 성분인 올레오칸탈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올리브 오일의 올레오칸탈 성분은 항산화, 항염 작용과 함께 손상된 세포의 자연 사멸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라이코펜과 올리브 오일의 성분들이 혈액을 따라 전신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동 경로가 같으니 서로 끌어당기는 시너지 효과가 대단하겠죠?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토마토를 그냥 먹었을 때보다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었을 때 라이코펜 흡수율이 무려 8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라이코펜의 효능을 잘 보고 싶다면 올리브 오일과 함께 섭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토마토와 올리브 오일 어떤 비율로 먹어야 할까요? 추천하는 황금 비율은 로마 토마토 1개와 올리브 오일 8ml로 비율로 보면 6대4 정도가 효과와 부담을 모두 고려한 균형점입니다. 좋은 것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제대로 적절하게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혹시나 해서 촬영전 로마 토마토를 검색해봤는데 시중에 6대4 황금 밸런스로 만들어진 제품도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올리브 오일 고를 때 꼭 보셔야 할 포인트입니다. 꼭 확인해야 될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바로 품종입니다. 올리브 오일 항산화 성분의 핵심인 폴리페놀 함량을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수많은 품종 중에서도 스페인 피쿠알 품종은 다른 품종에 비해 폴리페놀과 올레오칸탈이 풍부합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속도와 온도입니다. 올리브 오일 추출 시 신선함이 생명인 만큼 수확 후 2시간 이내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지 않게 평균 온도 27도를 준수한 저온 압착 방식의 추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올리브의 영양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오직 산도가 0.8% 이하인 올리브 오일에만 부여되는 엑스트라 버진 등급인데요. 산도 0.8 이하는 맨 처음 추출한 고급 올리브 오일을 말합니다. 만약 이런 조건에 맞는 제품이 있다면 해당 제품을 먹어야겠죠. 토마토는 단순히 몸에 좋은 채소를 넘어서 간 대사를 개선하고 그 효과가 눈 건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식품입니다. 오늘부터 토마토와 올리브 오일 하루 한 번 식탁에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아인슈타인 이재훈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눈에 진짜 도움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안녕.